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행정학과의 김소영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희가 또 녹화해서 계속 좀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 양해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저희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은 안 넘어가네. 예. 컨텐츠는 한 6가지에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어도 아마 부족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끝나고 나서 저희가 Q&A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저희가 그 행정학과 또 게시판에 또 올려둘 예정이기 때문에 쑥 넘어가더라도 혹시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방문해서 자료 다운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저희가 늘상 뭐 그런 고민 제일 먼저 합니다. 왜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학부 정도면 괜찮지 내가 왜 대학원을 가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고민, 대학원 꼭 가야 되나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갔다 왜 진학해야 되는가라는 건 이제 관점이 다 틀릴 텐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성적을 보게 되면 대학 졸업자보다는 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원이 취업률이 좀 된 데이터입니다. 최신 걸 제가 못 찾아서 옛날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학원이 뭐 77.5%인데 저희 일반 대학 나온 졸업자들은 6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앞으로는 더 이런 현상이 좀 더 뭐랄까 취업률 격차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식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어느 정도 더 고차원적 지식을 가진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OECD 기준에서 각각 학력별로 역량 수준을 비교했는데 보면 고졸 출신보다는 대졸 출신들이 훨씬 역량이 높고요. 또 이걸 추측해서 보면 우리 대학원 졸업한 학생들이 훨씬 더 역량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금과 관련해서도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평균 임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문대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간에 임금 격차가 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거고요.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족감이라든지 행복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밑에 오른쪽 미국 데이터입니다만은 텀킨 그룹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이 대학보다는 대학 졸업 이후에 여러 가지 대학원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행복도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졸자 79% 정도 돼서 뭐 5%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 6% 차이가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 한국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제일 위에 보시면 대졸자가 43%, 그다음에 대학원졸이 49%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한 저희 6%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실용적인 차원,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원에서 대학원 진학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왜 꼭 아주대 대학원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요. 아주 보편적인 답변은 결국은 대학원은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또 고차원적인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아주대학은 최고의 교수진이 포진돼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교수님들이 7분이 계십니다. 7분이 계시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공도 저희 행정학에서 필수적인 정책, 조직, 인사를 막론해서 복지 관련된 전공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미래 사회는 저희가 융합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을 갖춰야 소위 말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대학원 교육을 받을 때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융합 학문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아주대는 저희 행정학과 커리큘럼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과학기술정책학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행정학과 교과목도 듣지만 과학기술정책학과 교과목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융합형 인재로 여러분들이 커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아주대 행정학과가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굉장히 가족적인 문화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지간 관계도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선후부회 간의 관계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다음 나중에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연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내에 보게 되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박사님들도 계시고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제 입학하시게 되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선배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이 행정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생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세 번째 던져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연구원의 역할을 하십니다. 저희 행정학과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연구센터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단순하게 대학원생이 아니고 대학원생 플러스 알파 연구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보조하면서 또 연구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아주대학교의 에너지 전환 정책 연구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연구소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6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졸업할 때까지는 이 연구소와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 이제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갖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두 번째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외 학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학회도 있고 다양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보통의 다른 대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좀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다 주고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돕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들이라든지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학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을 통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또 발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다 키우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 우리가 이제 캐리어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력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아웃풋이 있어야 되겠죠. 결과물이.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우수학술지라든지 국내 우수학술지라든지 국외 회의저널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밑에 저희가 두 개의 논문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두 개 논문 다 일저자는 저희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제 일저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학생 주도형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또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교수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 그러면 이런 캐리어를 쌓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캐리어가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뭐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석사가 아니고 박사에 진학할 때뭐 거기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이런 캐리어가 있으면 너무 실적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리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저희 행정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리서치 프로젝트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자는 교수님들이고요. 그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서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상 저희 행정학과는 이런 그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한 5년간에 수행했던 연구 과제들 목록입니다. 한 30여 개 정도 되고요. 근데 통상 저희가 한 1년에 5개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제에 참여를 하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한 4개 정도의 과제를 좀 수행하는 그런 경력을 쌓아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름 어떤 연구자로서 기초 체력을 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기관들도 여러분이 공공기관에서 주로 발주한 기관들인데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연구과제를 갖다 발주를 했는데 저희 아주대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연구과제들은 과학기술 분야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년에 내가 좀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제 참여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마 대학원에 입학하면 어떤 혜택이냐? 혜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언급할 수 있는 건 결과 여러분들이 뭐 알고 싶어하는 건 장학금 혜택입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일단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등록금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행정학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온실가스 감축 혁신 인재 양성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 기간도 앞으로 저희가 한 3년 정도 계속 이 사업을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학금이 일부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학금의 구성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히 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입학할 때 좀 감면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는 이제 각각 TA들 교수님들 TA들을 맡는데 거기가 TA비로 또 일정 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혁신 인재에서 또 일정 부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장관 등록금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이런 등록금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선 벌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활비도 어느 정도 보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이제 최소니까 최소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제시했던 연구 과제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생활비를 좀 학교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차후 이제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혜택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외 학술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저희 대학원생들이 직접 참여했던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르웨이, 스페인 이런 데도 가서 학술대에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나갔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 인턴십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책 연구기관인 키스템, 그다음에 경기도 저희 수원에서 가까운 연구기관이 경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영훈시정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원들과 좀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는 여기 가서 연구원 일을 좀 하면서 실무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 졸업장 말고 뭐가 하나 또 필요한데요. 그게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이런 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문 자격증 지원 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역량을 갖다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 교육 이런 걸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저희 연구 공간 문제인데요. 저희 오른쪽 밑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전용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계획은 지금보다 좀 확장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혜택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 언급했다시피 대학원에 오는 목적이 취업과 본인들의 어떤 행복 이런 얘기를 말씀 좀 드렸는데요. 관건은 또 취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주대 졸업생,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석사 중심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석사 학생들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취업 현황을 보게 되면 국내 유수의 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좀 진학한 실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 실적을 좀 쌓아서 또 국외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요. 졸업생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국가직 7급에 합격해서 또 간 친구도 있습니다. 기타 병원에 아주대학교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중공공기관에 근무한 또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졸업생 중에 놀고 있는 분은 없다. 모두 다 취업을 했다라는 거고요. 저희 여러분 저녁 일정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요. 그 14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혹시 본인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시 또 접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또 1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입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클라우드 모네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안 가시면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짧은 저희 그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사항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밑에 연락처로 좀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원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힘들다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학업 계획서 견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이메일이나 주시면 제가 견본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창의적으로 소화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설명의 자료라든지 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우리 행정학과 게시판에 또 올려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녹화를 하고 질문 내용은 제가 그 따로 오프라인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